영국이 이제 버마 왕조를 초토화시킨 다음에는 버마인들 남아있던 버마 사람들한테는 이 네. 계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층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배층 따로 없고. 따로 없고 그냥 평평한 사회였다가 네네네. 서양인들, 인도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장 위쪽에 위쪽, 자리. 뭐 영국인뿐만 아니고 그냥 네. 백인들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잘 맞춰서 우리가 다스리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눠놓고 나니까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섞여 살던 사람들이 더 더 막 확실하게. 그런 거죠. 넌 몇 정프로님 등급이야? 1.2등급, 나는 1.5등급, 너는 1.6등급. 아. 그냥 위에서 보면 다 3등급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난 3.2등급, 너는 3.7등급.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티격태격 이 발생을 몇 번 할 때마다 중간에 회색지대로 존재하던 사람한테 네, 너는 네.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야? 라고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꾸 이제 줄을 서게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영국과의 그 처절한 싸움, 그렇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나간 그 상황까지 네.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를 이제 오늘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영국 식민지 이제 시절이죠. 네. 이 영국이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실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고 네. 그때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제 네.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사실 이 식민 시대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얀마의 여러 모습들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식민지라는 것들은 가서 최대한 이득을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렇죠, 뽑아오는 그렇죠. 게 이제 목적이죠 보면은. 네. 그래서 영국은 힘들여 점령한 이 이제 미얀마, 네. 당시로는 이제 버마죠. 버마라고 부르던 이 지역을 이제 영국의 인도의 한 부분으로 편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도랑 붙어 있으니까 네. 이들은 인도하고 같은 걸로 간주해서 다스리겠다. 네.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옆으로 이제 확장이 좀 된 거니까 그게 일단 쉽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미얀마하고 미얀마하고 인도는 과거 역사적으로 조금 교류는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네. 이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섞일 일이 별로 없던 네, 일부만 네. 이제 아라칸 주변 지역에서 조금씩 있는 정도였지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는데 이거를 한 틀에 이제 밀어넣으면서 네.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이제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 미얀마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세 파트로 나눠요 지역을. 네. 그래서 이라와디강 주변 지역은 이제 직접 통치, 쌀도 많이 나오고 네, 여러 네. 가지 많으니까 랑군 지역을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 이라와디강 주변 지역은 직접 통치하는 네. 체계로 가고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그 구릉 지역들 사람들도 좀 많이 살고 하는 네. 이 지역들 같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자치령으로 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간접 통치죠. 네, 정확히 네. 말하면은. 네. 그래서 당시에 있는 부족장들 이런 사람들 잘 다스리세요. 세금 우리도 좀 많이 깎아드릴 테니까 낼 건 내시고 말만 잘 들으세요. 말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족장들, 네. 부족장 자제들 이런 사람들을 유학 보내주고. 유학 보내고 그 선교사들도 들어가서 이제 개종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 지역 소수민족들이 은근히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네네네. 이 시기 때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아주 좀 고산지대 뭐 고산지대 이런 지역들은 잘 모르겠어. 대충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방치하다시피 이제 내버려 둡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딱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할 통치가 되는 거죠. 직할령, 그다음에 뭐 위임령, 위임 통치령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라기보다는 서로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그 영국 입장에서 다스리기 편하겠죠. 다스리기 편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지금의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장애물로 장악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네.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야 우리가 한 나라야. 왜 한 나라야? 우린 예전에 따로 잘 지냈는데. 통치를 따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별로 한 나라로 있던 기억이 별로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버마를 점령을 했을 때 사실 기대했던 거는 네. 영국이 기대했던 거는 네.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는 뒷문. 주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진출은 저쪽 위쪽에 이제 홍콩을 시작으로 이제 북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경쟁이 치열했던 거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근데 중국의 뒷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영국 우리 혼자 땅, 우리 혼자가 이제 장악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을 했는데 내륙으로 다리역으로 그냥 가고. 예, 네.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형이 네. 철도를 만들기도 뭐 그러니까 산도 높게 있고 산도 높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냥 인도의 한 부분 정도로 그냥 가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당초 목표했던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네. 결국은 이제 그 중일 전쟁 이후에 네. 이제 연합군이 중국을 지원하는 미얀마 루트, 버마 루트가 이제 개척이 되면서 나중에 그렇죠.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걸 포기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이 동네에서 뽑아 먹을 게 뭐 있나를 이제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네. 목재. 워낙 이제 나무도 잘 자라니까. 예. 그러니까 티크. 예. 두 번째가 쌀. 티크랑 쌀.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석유였어요. 저 석유도 난다고 그러셨죠? 예, 석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자원들을 캐서 외부에 수출하기 위한 많은 영국계 회사들이 설립이 됩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버마 석유 회사. 그래서 지금의 BP죠. BP. 예.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BP가 버마라는 게. 예, 처음에는 이제 버마 페트롤리움이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회사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로 촉촉촉 개간해서 내다 팔면 비싸게 팔리니까 주주들한테 어마어마한 배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이 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투자할 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갑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 네. 항구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많은 식민지에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별로 뽑아먹을 게 많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안 하는데 여기 네. 뽑아먹을 게 많으니까 할만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랑군서부터 이제 지금 만달레이 지역까지 철도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달레이 그 랑군 주변 지역을 도는 이제 순환 철도도 놓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망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게 많이 깔리고. 예, 그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쌀들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마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갑자기 세계 경제의 이제 일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뜻하지 않게. 예, 뜻하지 않게 이제 해외 쌀 가격이 이제 본인의 수익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버마 통치의 이제 그 베이스 캠프로 생각하던 이제 네. 랑군 지역은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네네. 돈이 많으면 흥청망청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랑군 지역은 갑자기 이 동남아 지역의 이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거점이 이제 됩니다. 코스모폴리탄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락한 호텔, 호텔도 많이 짓고, 클럽, 레스토랑, 경마장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어떻게 보면 동남아의 쿠바 같은 이제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네. 이제 우아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었죠. 지금은 이제 그냥 다 낡고 이제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멋있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은 이제 유럽인들하고 소수의 인도인 그리고 사업하는 중국인들한테만 허용되는 그러한 이제 곳이었고 점차 이제 이 버마 엘리트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네.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영국 스타일을 모방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이제 좋은 클럽들이라든지 네. 최고의 호텔 이런 것들은 이제 백인 전용, 화이트 온리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좋은 이제 핵심 해외 거점으로 돼가지고 네. 1933년쯤 되면 이제 런던까지 이어지는 항공로가 개척이 됩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런던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1933년에. 예, 물론 이제 직항은 아니고 중간에 몇 군데 거쳐는 가야 그래야 되겠지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네. 놀고 즐기고 작업을 하고 삶의 공간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의 타고르 같은 이제 사람도 이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거주를 하기도 했고요. 그거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유명 문인들이 있었다. 예, 오선 웰즈 같은 이제 네. 이런 사람도 이제 이 지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뭐 재즈, 경마 뭐 이런 문화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행복한 이제 그런 지역이고 이와 더불어서 백인들도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백인들은 뭐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 전체 인구 인구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버마 사람들, 미얀마 분들한테 이제 큰 영향을 준 거는 인도예요. 인도. 예. 인도 분들도 여기 많이 왔어요. 그렇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미얀마, 버마, 이와라디 네네. 이 강 주변은 되게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반대인 지역은 인도죠. 인도는 사람이 많고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인도 분들한테는 이제 꿈과 희망의 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령이다 보니까 네.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이제 되게 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영국 기업들은 이제 원래 있던 버마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옆 동네에 인도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 동네는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 우리 좀 데려올게요. 그러니까 뭐 데려와라고 해서 네. 이제 벵갈 주변 지역부터 많은 인도 지역에 조직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미얀마로 오세요. 버마로 오세요. 버마로 오세요. 네. 일자리가 있습니다. 땅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물밀듯이 이제 밀려와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수백만이요? 예, 수백만 단위로 인도 지역에서 지금 미얀마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인구면 거의 뭐 미얀마 인구랑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한 1,400만 정도가 1931년쯤 되니까 네. 전체 1,400만 인구 중에서 한 8%, 한 10% 정도가 이제 지금의 인도인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오게 되고 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랑군, 이 지역, 그다음에 아라칸이라고 하는 이제 서쪽 지역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해안가지 주변 지역들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20년대 랑군은 뉴욕과 더불어서 꿈과 희망을 가진 이민자들로 몰려오는. 네. 그래서 서쪽에 뉴욕이 있다면 동쪽에는 랑군이 있다. 있고. 뭐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흥청거리는 네, 네, 대도시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인들의 이제 버마 이주는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여러 뭐 민족 이동, 이런 이민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규모나 충격 면에서 상당히 크다,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힌두교도와 이제 시크교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랑군 지역으로 많이 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벵갈 지역에 있던 무슬림들은 걸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네. 치타공에서 아라칸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인도인들이 물밀듯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말씀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 살아요? 인도 사람들이? 돌아간 분도 있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얀마 사람들한테 인도인들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갈등 요소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회가 되게 묘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연구한 이제 퍼니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원래 이제 버마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네. 1923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네.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학자처럼 사회학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버마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랑군을 중심으로 미얀마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버마 사회를 보니까 이거를 이제 플루랄 소사이어티 다원 사회라고 이제 불러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인종들이 막 섞여 살아요. 네. 섞여 사는데 시장에서는 다 모여서 각자의 이제 뭐 상거래도 하고 하지만 딱 시장을 벗어나면은 서로 섞이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버마족, 그다음에 중국, 인도, 뭐 유럽 이런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도 다르고 거주하는 지역도 다르고 주로 활동하는 부문 역할도 다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같이 시장에서 물건 살 때만 같이 모이고 나머지는 서로가 이제 따로 사는 되게 독특한 뭔가 신기한 문화다. 사회를 같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어떠한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잘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자본주의 논리가 여기가 왜냐하면 이제 기존 질서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영국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한다지만 전통적인 귀족도 있고 그렇죠. 살던 동네에서 농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서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이렇게도 변형되고 저렇게도 변형돼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긴 순수한 자본주의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대로 적용되는 어떠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버마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 버마에 온 영국인들은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생산을 이제 하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데 이 버마족들은 생산을 위해서 산다. 목적 자체가 완전 반대네요. 반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보다도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대거 이제 들어왔잖아요.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거 같으면은 인건비가 과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은 유럽인들 밑에서 뭐 청소하고 허드렛일하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00명이 있다가 갑자기 500명이 됐으면 당연히 시간당 임금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최저임금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그냥 살면 밥 벌어먹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사람이 조지 오웰이에요. 조지 오웰? 1984. 네. 이 조지 오웰이 이제 이 랑군 지역에서 이제 경찰관으로 이제 복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지 오웰이 이제 영국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제 비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은 부끄럼 없이 버마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 버마 자체는 발전이란 발전이다. 건물도 내려서고 철도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버마인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급여를 가지고는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세금은 또 영국은 악착같이 뜯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되게 이제 어떻게는 담담하게 어떨 때는 되게 독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조지 오웰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굶주림에 지친 인도인들이 대거 이 버마로 몰려 들어오면서 버마인들의 생활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도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군요. 예, 정말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일자리 중에도 좀 저임금 일자리 같은 걸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인도인들을 이제 버마 사람들은 이제 카라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도 카라라고 이제 불렀다고 그래.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을 카라라고 불렀는데. 원래만 해도 이제 카라라는 것들은 이제 주로 유럽인들을 이제 가리킨다는데 원체 이제 서양 이제 인도인들이 많이 서쪽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이제 인도인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유럽인들은 이제 보라고 이제 따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묘하게 버마 사회의 계층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버마 왕조를 초토화시킨 다음에는 버마인들 남아있던 버마 사람들한테는 이 계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층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배층 따로 없고 그냥 평평한 사회였다가 서양인들, 인도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양인들이 하여튼 최고 위에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장 위쪽 뭐 영국인뿐만 아니고 그냥 백인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백인들이지만 또 묘하게 분류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밑입니까 또? 예, 유대인들이 은근히 랑군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1930년대 랑군에서만 한 2,000명 이상으로 예, 상당히 이제 많았던 이제 있고 별도의 유대인 그 예배당도 이제 존재를 하고 지금까지도 몇십 명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은 또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우리는 요즘에 아르메니아 뭐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상업의 또 대가예요. 그래요? 예, 상업 활동의 대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인들의 식민지 활동을 앞장서서 먼저 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개척대처럼 이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터키인보다는 아르메니아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유대인보다도 좀 더 신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버마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유럽인들처럼 생겼는데 좀 달라. 쟤네들은 이를테면은 넘버 2 유럽은 넘버 1이라고 그러면은 쟤네들은 한 1.5등급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하고 원주민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아르메니아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들이 이제 이렇게 촘촘히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유럽의 뭐 제국주의 국가들이 쳐들어가면 그 옆에 따라서 먼저 갔었어요 보통. 그래요? 예, 왜냐면 먼저 가서 상업 활동을 하다가 여기 이런 땅이 있어요. 보면 여기는 이런 게 있고요.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이에요. 하고 유태인들. 예, 아르메니아 이야기는 또 상당히 재밌는.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하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한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가지고. 그 밑에가 이제 주로 사업가, 토지주라든지 뭐 이제 하위 공무원들 종사하는
이제 인도, 중국, 버마인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거나 네. 이 관료 사회에서 이제 하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2등급 정도의 존재로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원주민과 인근 국가들의 좀 지식층 정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주로 이제 광저우 네. 또는 이제 푸젠성 이런 데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중국인들은 여기서도 이제 예나 지금이나 장사를 잘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들은 이제 랑군 동쪽에 있는 싱가폴, 네. 그다음에 홍콩 이거를 연결하는 이 상업 루트를 또 관리하는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일들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랑군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아들들은 저 뉴델리도 아닌 런던에서 네. 또 유학해요? 유학하고 이 랑군에 있는 유럽 친구들보다도 훨씬 돈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았던 사람들이지만 랭킹은 2등급. 이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계층들이 이제 버마 사람들이 이만큼 네네네. 존재를 하고 있고 그 거기서 이제 버마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버마 사람들보다도 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서 이주해 온 날품파리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행정 당국도 그렇고 네. 버마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서로를 구별하는 데 열심히 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위지? 제가 너보다 나 미치지? 그 계층이 굉장히 그래도 확실히 좀 정해졌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이런 인종, 구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으로 열심히 체계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그 테스트 베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버마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색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골상학, 우리 이제 두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격 이런 거를 가지고 촘촘하게 나눠보려고 하고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언어까지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연구를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1931년쯤 돼가지고 당시 이제 그 버마 지역을 다스리던 그 시민 당국은 뭐 인구 센서스 이런 거 조사를 할 때 그냥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살아요가 아니고 계층을 쫙 구별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잘 맞춰서 우리가 다스리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눠놓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섞여 살던 사람들이 더 막 그런 거죠. 너는 몇 등급이야? 1.2등급, 나는 1.5등급, 너는 1.6등급. 그냥 위에서 보면 다 3등급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난 3.2등급, 너는 3.7등급. 내 피부색이 더 하얗잖아. 더 하얗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면서 서로가 이제 막 되게 나누는 거죠. 계층을 나누고 피부색이 나누고. 이렇게 미세하게 나눌 때가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 훨씬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식민지 당국 같은 경우는 전체 좋아. 해보니까 너무 많은데 일단 15개로 나누자. 쭉 나누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을 나누면은 기준에 걸쳐서 되게 애매하게 분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꼭 존재를 하죠. 있겠죠, 당연히. 과일도 사이즈별로 나누다 보면 이 사이즈, 저 사이즈 애매한 것처럼 15개 인종을 딱 하고 인종표로 들이대려고 하니까 이 아라칸, 지금의 이제 미얀마 서쪽, 18세기에 이제 버마가 점령했던 지금 이제 로힝야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아라칸 지역이라고 하는 이 그 안다만 지역 북쪽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아라칸 지역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말은 주로 이제 벵갈 사투리를 써요. 벵갈 사투리를 쓰는 이제 무슬림이고 아라칸 지역 남쪽은 이제 버마 사투리는 이제 원래 있던 아라칸 사투리를 쓰고 불교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교적 구별하기 괜찮은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더 피부색이 짙은 지금 방글라데시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밀접한 것 같고 그 남쪽은 또 동남아 지역이랑 좀 유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층이 되게 오묘한 사람들이 이제 애매하게 남는 이런 지역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과거에 그 아라칸 지역에서 쫓겨났던 막 난민이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라는 지역으로 난민촌을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규환을 이제 해오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당 갔다가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들어가지고 영국인들과 함께 이제 막 들어오면서 수십만의 이제 무슬림들이 이 지역으로 막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이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이 아라칸 지역의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수준이다가 20세기 초반 되니까 한 30%, 한 40%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무슬림, 불교도 이런 사람들이 막 섞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게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니? 벵갈에서 들어왔어? 아니면 물어보니까 저는 원래 여기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뭐 이렇게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의 후손이야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면서 등장했던 게 이제 로힝야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힝야가 원래부터 오랫동안 이제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보면. 아 그래요? 예, 로힝야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는 네.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00한 10년대부터 한 30년대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네. 뭐 너 어디서 왔어? 조상이 누구야? 그러니까 우린 달라요. 쟤네들이랑 달라요. 야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이게 사실 로힝야 문제도 그래서 영국이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벵갈 사투리를 쓰고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인 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제 우리는 스스로 로힝야 로항의 어떤 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힝야라고 이제 부르게 됐던 거고 또 뭐 치타공 사투리를 따로 쓰는 사람들은 뭐 치타가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부르면서 밖에서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쟤네 다르다니까요.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쟤네는 치타가야고. 우리는 로힝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다 무슬림 아니세요? 막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화되고 그럼 다르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우리가 좀 데려서 일 좀 시켜볼게 라고 이제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어디에 살고 어디에 누구의 후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복잡하게 이제 얽히면서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식민 당국은 오히려 이 시기에 막 처음에 15개로 나눈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막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퉁 치는 거예요. 무슬림. 그냥 저쪽 그 벵갈에서 내려온 친구들 이렇게 퉁치고 너희들은 원래 버마족 이렇게 퉁치고 뭐 아라칸에서 오래 사셨어요? 피부색도 좀 다르네? 그러면 뭐 아라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좋게 말하면은 이제 자의식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쟤네랑 달러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달라라고 끝이지 않고 뭔가 다르고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티격태격 이 발생을 몇 번 할 때마다 중간에 회색지대로 존재하던 사람한테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야? 라고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꾸 이제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아버지는 양쪽에 다 섞여가지고 나는 피부색 봐도 좀 애매하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도 우리 아버지는 이슬람교도인데 뭐 이제 이런 친구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너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는 거죠 동네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야? 정해 확실히 정해.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잘 섞여 살던 사람들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거 인도나 뭐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저임으로 뭐 있다 보니까 버마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고 또 한편으로 버마 사람들한테는 자기보다도 더 못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등급이라면 너희들은 뭐 3등급이라고 생각하는 또 이런 의식까지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위에는 유럽인서부터 이렇게 촘촘한 계층들이 나눠지고 이런 인식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이 식민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 500년 1000년 된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바로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뭐 이 정도 세대쯤에서 다 겪으셨을 법한 일이라. 그렇죠. 100년 전 일이죠. 길게 봐도 100년 전. 뭐 짧게 보면 한 80년 전.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아까 인구 조사가 1931년 이제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영국이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성된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식을 불어넣고 구별, 차별, 뭐 어떻게 보면 적대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복잡한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백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백지에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볼까 했는데 하다 보니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같은 반도 이게 줄별로 나누면 또 그 줄들끼리 또 싸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때 다닐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얀마를 이제 그 역사를 좀 들여다 보시려고 하시다 보면 우리도 이제 뭐 해방 이후 뭐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다 보면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를 또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식민 통치기, 영국 지배 시기를 알아야 현재의 모습을 또 이해하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지역 감정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왜 미워와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옛날 과거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일 알 수가 없으니까. 과거를 알면 또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괜히 또 싸우고 있구나라고 또 새삼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미얀마 지금 이제 1930년대까지 온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독립투쟁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 그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 그다음에 군부 독재로 이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더 가까이 내려오는 또 파란만장한 시기가 또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미얀마의 현대사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들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또 우리와 또 닮은 부분이 있는 이 미얀마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